잠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두부, 시금치, 비트 주스를 건강에 좋다고 드시는 분 계시죠? 그 음식들 당장 멈추세요. 아니, 정확히는요, 먹는 방식을 바꾸셔야 해요.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들은 건강 정보 중에서 가장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정의 악과 전문의 김영숙입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오늘만큼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신장 이상 소견을 받으시는 분들,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술도 안 드세요? 담배도 안 피우세요. 오히려 건강식에 집착하다시피 챙겨 드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신장이 망가지냐고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릴 이야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나 발목이 부어있던 경험 있으세요? 밤에 화장실을 2번 이상 가시나요? 소변에 거품이 오랫동안 안 사라지던 경험이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신장이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사건, 두부와 시금치의 위험한 만남. 제가 진료실에서 30년간 일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케이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케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72세의 최순자 어르신이세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정말 오래 사시겠다. 왜냐면요,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해서 30분씩 공원 산책을 하셨어요. 식단 관리는 또 얼마나 철저하셨냐면 직접 영양학 책까지 사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아침마다 드시던 게 뭐였냐면요, 커다란 냄비에 미지근한 물을 올리고 두부를 손가락 2마디 두께로 먹기 좋게 썰어서 넣으시고 거기에 초록색 시금치를 살짝 데쳐서 곁들이셨어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이고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가득하니까 이 2가지만 꾸준히 먹어도 절대 안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얼마나 완벽한 조합처럼 보이세요? 그런데요, 정확히 87일째 되던 날 밤 어르신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옆구리에서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통증이 왔다고 하셨거든요. 마치 누군가 제 옆구리를 달궈진 쇠꼬챙이로 쑤시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이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너무 아파서 바닥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서 그냥 침대 위에서 몸을 대굴대굴 굴리셨대요. 가족들이 놀라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에서 CT 촬영을 했는데요. 의료진이 모니터를 보면서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해요. 신장 안에 무려 7mm짜리 돌덩이가 박혀 있었거든요. 신장 결석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했는데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왜냐하면요, 어르신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예요. 두부와 시금치가 함께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요. 자, 지금부터 그 원리를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부 안에는 칼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신장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이죠. 그런데 시금치 안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수산이라는 것 알고 보면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요. 다른 미네랄을 만나면 찰싹 달라붙어서 결합해버려요. 그래서 시금치의 수산이 두부의 칼슘을 만나는 순간 수산칼슘이라는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화기관을 통해 신장까지 도달하면요, 처음엔 아주 작은 모래알처럼 신장 안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게 날마다 몇 끼마다 조금씩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뭉쳐서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이에요. 이 돌덩이가 신장의 좁은 통로를 지나려고 할 때 그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거랍니다. 의학계에선 신장결석 통증을 출생 통증에 버금간다고 할 만큼 극심한 통증으로 분류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이런 사례가 저희 병원에서만 지난 5년간 143건이나 됐고 그중 90% 이상이 두부를 매일 드시는 분들이었어요. 두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시금치 자체도 나쁜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를 매일같이 함께 먹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음식도 사람처럼 궁합이 있거든요. 잘 맞는 짝을 만나면 시너지가 나고 잘 못 맞는 짝을 만나면 오히려 독이 돼요. 자, 그러면 시금치는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금치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단, 두부나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지 않으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요, 데쳐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데치는 과정에서 수산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리고 두부와 같이 드실 때는 꼭 미역이나 김을 함께 넣어주세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사건, 건강식 콩의 역습. 이번엔 두 번째 사건이에요. 68세 이용우 어르신이에요.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식단 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고기는 절대 먹지 않겠다.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인 콩으로만 먹겠다. 이렇게 굳게 결심하시고 아주 철저하게 실천하셨거든요. 아침엔 두부로 만든 계란말이, 점심엔 검은 콩 두유, 저녁엔 콩나물 두부 반찬, 하루 세 끼, 거의 모든 끼니에 콩 제품이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두부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 생각.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논리예요. 좋은 것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건강에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3개월 뒤에 정기검진을 오셨을 때 혈액검사 수치를 봤는데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정상 범위의 2배 이상으로 올라와 있었거든요. 크레아티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크레아티닌은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어르신, 최근에 뭘 많이 드셨어요? 그러자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선생님, 저 건강식만 먹었어요. 콩, 두부, 두유. 완벽하죠? 거기다가 요즘 비트 주스도 매일 마시고 있어요. 유튜브 봤더니 암도 예방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왜냐하면요, 신장이라는 장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시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신장을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속의 거대한 정수기예요. 이 정수기는 하루에도 수십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몸에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내보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단백질이 분해된 뒤 남는 찌꺼기, 요소라는 물질을 걸러내는 일이에요. 그런데 콩 제품을 하루에 3끼나 드시면요,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신장이라는 정수기의 필터가 쉬지 않고 과부하로 돌아가게 돼요. 마치 아파트 정수기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최대로 가동시키면 몇 달 뒤에 필터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요. 게다가 비트 주스까지 드셨으니까요. 비트 안에는 시금치보다 수산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신장이 건강한 분들이야 적당히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분들이 비트 주스를 매일 드시고 두부를 함께 드시면요, 수산과 칼슘이 장에서 만나서 결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최순자 어르신 사례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고구마 간식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구마는 칼륨이 정말 많은 음식이에요. 신장이 건강할 때는요, 칼륨이 많이 들어와도 신장이 잘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줘요. 그런데 신장 필터가 약해지면 칼륨이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해요.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요. 가슴이 갑자기 철렁하거나 두근두근한 느낌이 생기고 심한 경우 어지러움까지 옵니다. 이런 증상들이 올 때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아유, 나이 들었나 봐.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그냥 넘기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못 들은 척하고 넘기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겨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양배추즙이나 케일 스무디도 정말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갑상선 기능이 조금 떨어져 계신 분들이라면 케일이나 양배추를 생으로 많이 드시는 건 조심하셔야 해요. 십자화과 채소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물론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아요. 데쳐서 드시면 이 성분이 많이 빠져나가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몸의 기관들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신장이 약해지면 갑상선에도 영향이 가고 갑상선이 약해지면 심장에도 영향이 가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음식이 기적의 식품이 될 수는 없어요. 골고루, 적당히, 균형 있게. 이게 정답이에요. 신장이 보내는 적신호를 읽는 방법.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신장 상태를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확인하실 건 야간 빈뇨예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세요? 0번이라면 아주 좋은 신호예요. 1번이라면 대체로 정상이에요. 2번이면 조금 주의하셔야 하고 3번 이상이면요? 신장이 지금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 좀 힘들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이렇게요. 야간 빈뇨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에요. 신장의 농축 기능이 떨어지면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품 소변이에요. 소변을 보신 뒤에 거품이 생기는 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거품이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사라지고 있다면요? 이건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단백뇨란 신장이 걸러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이에요. 신장 필터에 구멍이 생겼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예요. 세 번째는 부종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두덩이 부어있지 않으세요? 저녁 무렵에 발목이나 발등이 빵빵하게 붓는 경험 있으세요? 신발이 갑자기 작아진 것처럼 느껴지신다면요? 이건 신장이 수분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건강한 신장은 여분의 수분을 소변으로 잘 내보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조직 속에 쌓여서 부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피로감이에요. 충분히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무겁다면요? 신장이 몸의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때 이런 피로감이 생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등 통증이에요. 허리가 아닌 등 쪽에서 뭔가 뻐근하거나 둔한 통증이 느껴진다면요. 신장 자체가 아프다는 신호예요. 신장은 등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디스크 같은 허리 문제와는 통증의 위치가 조금 달라요. 옆구리에서 등 쪽으로 이어지는 깊은 통증이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까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딱 한 번만 받아보세요. 비용이 얼마냐면요. 대략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예요. 이 10,000원짜리 검사 한 번이 수천만 원짜리 투석 치료를 막을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면 단순한 식단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면요. 한 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이건 제가 3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목격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신장을 지키는 올바른 식사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정리한 신장 건강 식사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두부는 하루에 한 무 이하로. 두부 자체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문제는 양이에요. 하루에 한 무 이상을 드시는 건 신장에 부담이 돼요. 그리고 한 끼의 두부를 먹었으면 다음 끼니엔 다른 단백질 식품을 드세요. 두부, 두유, 두부면. 이렇게 세 끼를 콩으로 채우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원칙. 두부와 시금치는 함께 먹지 않기. 같은 날에 드시더라도 두부를 점심에 드셨으면 시금치는 저녁에 드세요. 같은 냄비에 같은 그릇에 함께 넣는 건 피하세요. 시금치를 드실 때는 꼭 데쳐 드세요. 데치는 과정에서 수산 성분이 절반 이상 빠져나가거든요. 세 번째 원칙. 비트 주스는 매일 마시지 않기. 비트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면 충분해요. 매일 마시는 건 신장에 수산을 과도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 주스를 마신 날에는 두부를 드시지 마세요. 네 번째 원칙.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건 정말 중요해요.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잘 씻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컵으로는 8컵 정도를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게 신장에 정말 좋거든요. 밤새 농축된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신장에 좋은 최고의 음식 궁합들. 이제 두부와 잘 맞는 음식들, 신장을 살리는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궁합, 두부와 미역, 김. 이 조합, 그냥 맛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두부를 먹으면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에 요오드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미역이나 김을 함께 먹으면요, 미역과 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요오드가 빠져나간 부분을 딱 채워줘요.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인 거예요. 두부 미역국. 이거 정말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음식이에요. 또 미역의 알긴산 성분은 수산 성분과 결합해서 신장으로 가는 양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두 번째 궁합. 두부와 부추, 양파. 부추는 우리 몸의 청소부 같은 음식이에요.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알리신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억제해줘요. 양파 역시 마찬가지예요. 혈액이 지나치게 응고되는 걸 막아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요. 두부전을 만드실 때 부추와 양파를 송송 썰어서 함께 섞어 구우시면요, 맛도 훨씬 좋아지고 신장의 부담도 줄어들어요. 세 번째 궁합, 두부와 다시마. 다시마는 미역과 비슷하게 요오드와 알긴산이 풍부해요. 두부 된장찌개에 다시마 육수를 쓰면요, 맛도 깊어지고 신장에도 좋아요. 우리 한국 음식에 이미 다 답이 있었어요. 네 번째로 신장에 좋은 음식들을 따로 소개해 드릴게요. 연근이요. 연근은 신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뮤신이라는 성분이 신장 점막을 보호해 주거든요. 연근조림이나 연근천, 아니면 연근차로 드셔도 좋아요. 다음은 옥수수 수염차예요. 이게 왜 신장에 좋냐면요, 이뇨작용이 있어서 신장이 노폐물을 내보내는 걸 도와줘요. 예전부터 신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차인데요. 카페인이 없어서 하루에 2-3잔 드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수박이에요. 수박은 95%가 수분이에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해서 신장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돼요. 여름철에 수박을 드시면 신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실제 사례, 3개월의 기적. 제 환자분들 중에 두부와 콩 제품을 과도하게 드시다가 신장 수치가 나빠졌던 분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아침, 두부 미역국 한 그릇. 두부는 반모 이하. 점심, 일반 한식. 단백질은 생선이나 닭고기로. 저녁, 부추 두부전 조금. 연근조림 곁들이기. 그리고 하루 1.5리터 이상 물 마시기. 비트 주스는 주 2회로 줄이기. 시금치는 꼭 데쳐서 두부와 따로 먹기. 이렇게 딱 3개월간 식단을 바꾸셨어요. 3개월 뒤에 검사를 했을 때요, 대부분의 분들이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분들이 진료실을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선생님, 정말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개운할 수가 없어요. 밤에 화장실을 3번씩 갔는데 이제 1번만 가요. 발목 붓기가 싹 빠졌어요. 신발이 너무 헐거워졌다고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저는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힘이 나요. 꼭 기억하셔야 할 마지막 당부. 어르신들, 그리고 건강을 챙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세상에 기적의 음식은 없어요.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기적의 식품이라고 소개되는 음식들 보셨죠? 이것만 먹으면 암이 낫는다. 이걸 매일 먹으면 안 늙는다. 이런 말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기적의 식품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되고, 아무리 나쁘다고 소문난 음식도 적당히 먹으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양이고, 중요한 건 조합이고,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아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좋은 분들은 웬만한 건강식을 다 드셔도 돼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려면요, 일단 본인 신장 상태를 알아야 해요.
혈액 검사 1번. 10,000원이면 충분해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BUN 수치가 얼마인지 아셔야 식단을 어떻게 관리할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하실 일은요. 내일 당장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 하나 받아보시는 거예요. 특히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시는 분, 소변 거품이 오래 안 사라지시는 분, 아침마다 눈이나 발이 붓는 분,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한 분, 등 쪽에 뻐근한 통증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병원 예약을 잡아주세요. 우리 신장은 말이 없는 장기예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불편하다고 징징대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조용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장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신장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저녁 식단부터 한번 바꿔보세요. 시금치 대신 미역, 두부에는 부추와 양파, 비트 주스는 일주일에 1, 2회로, 물은 하루 8컵. 이 4가지만 지켜도 신장이 많이 고마워할 거예요. 건강은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저녁 한 끼부터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것도 적당히, 균형 있게, 다양하게. 이게 진정한 건강 밥상의 정답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옆집 순이 엄마, 뒷집 철이 아버지, 교회에서 매주 뵙는 봉숙 언니, 오랫동안 연락 못한 친구분, 이분들한테 이 영상 하나 보내주시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환하게 웃는 하루 보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